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엄빠 TV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은행, 하루에도 몇 번씩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고 때로는 ATM이나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업무를 보시기도 하죠. 또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앱을 이용하면서 간편하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은행 계좌, 예금, 적금은 우리 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시중은행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금융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요즘 은행 지점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걸 느끼셨나요? 예전엔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지점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반 동안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이 무려 390곳이나 줄었고 하루 평균 은행을 찾는 고객 수도 15%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란 기존의 은행 점포가 아닌 우체국, 저축은행, 신협 같은 기관이 은행 업무 일부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 모두 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 소규모 금융기관도 대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은행이 지점을 폐쇄할 때는 역량평가와 대체 수단 마련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 만약 대리업자가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는 해당 은행이 직접 배상하도록 해 피해 보상 체계도 강화됩니다. 결국 디지털화와 점포 축소로 발생하는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국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 시중은행이 국가관리 아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는 1인당 1금융 기관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장됩니다. 이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예금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을 정부가 100% 보장합니다. 보호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이는 우체국 예금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금자의 돈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바뀌는 큰 변화인데요. 기존 5천만 원이었던 보호 한도가 2배인 1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제는 한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과 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변경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 소비자의 안전망을 크게 넓히는 조치인데요. 예적금뿐 아니라 보험, 해약, 환급금, 투자자 예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어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들이 두텁게 보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펀드, 주식, 변액보험 등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약통장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이겁니다. 그럼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9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상품도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9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한도인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어도 이들의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보호됩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예금을 나눠 넣었다면 각 기관별로 최대 1억 원씩 개별 보호가 적용됩니다. 어은행에 9천만 원, B은행에 8천만 원이 있다면 각각 전액이 보호되는 거죠. 다만 한 은행에 여러 계좌를 갖고 있어도 이들의 총합이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별 그리고 명의자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산 예치가 자산 보호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 그리고 예금자 보호 제도의 중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금융 환경이 바뀌는 지금 나와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